자, 예제 문제 6.3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항식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풀어보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프를 사용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하면 우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 리니어 스페이스를 통해서 x를 0에서 4까지 리니어하게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y를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졌던 식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1, 이 값들이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 F5를 누르면 첫 줄부터 10번째 줄까지 다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자, 이런 다항식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x 0을 근이니까 0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한 근, 이제 두 번째 근, 여기에 세 번째 근입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했던 것은 가장 큰 실근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었으니까 이쯤 되겠죠? 여기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0에 가까운 점을 찾아보면 이 두 점 사이가 되겠고, 약 3.04보다 조금 더 큰, 그죠? 여기가 우리의 실근이 되겠습니다. 자, 얘네는 이제 차이가 0.04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여기에 점이 안 찍혔는데 좀 더 조밀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밀하게 찾기 위해서는 이 값이 100개가 아니고 훨씬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리니어 스페이스를 하지 말고 0부터 0.01 해서 4까지, 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죠. 좀 더 많이 하고 싶으면 0.05, 그래서 F5를 누르면 약 2배의 801개의 점이 찍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지점을 다시 이렇게 확대해서 살펴보면 0에 가까운 점들이 조금 전에 그렸던 것보다 많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 사이, 이 두 점 사이에 값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점이 3.046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피컬한 방법대로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뉴턴 랩슨법을 이용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랩슨법은 우리가 식을 미분해서 그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 값이 우리가 구하는 이 수치 해석 방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분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미분해도 되지만 저희는 매틀랩에 있는 심볼릭 펑션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s를 하나의 변수로 두고요. 변수로 두고 이제 변수로 두고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상수 xs는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미분을 하려면 이걸 fs라고 합시다. 심볼릭의 약자를 붙여서, 자, 미분을 해서 값을 나타내고자 하면 diff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해 줍니다. diff, fx 함수 위에 있는 fs 함수를 xs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미분을 해서 F9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쁘게 보고 싶으면 pretty dfs를 해서 F9를 누르면 이렇게 이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분 값을 이제 이 매틀랩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었고요. 이걸 구해서 이제 뉴턴 랩슨 방법에 여기 있는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헷갈린다면 심볼릭을 그냥 s라고 가정을 하고 s 이렇게 놓고 하셔도 됩니다. x로 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서 F5을 누르면 실행이 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그래프는 그래피컬한 방법으로 우리 구했기 때문에 계속 얘가 그려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석화 해가지고 바로 이 결과를 알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는 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있는 상수를 여기 a라는 변수에 다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상수, 그죠? 제일 끝에서부터 마이너스 6.1, x 앞에 있는 게 11, x 제곱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6, x 세제곱 앞에 있는 게 1. 이 값들을, 상수를 다 a로 집어넣고 저희는 루트를 찾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 루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트 a를 하면 F9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루트가 R에 저장이 돼서 3개 다 나옵니다. 아까 저 그래피컬한 방법으로 찾았던 값과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며 이게 가장 큰 실근, 가장 큰 실근이 되겠죠. 두 번째 큰 실근, 제일 작은 실근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값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매틀립을 통해서도 구했고요. 이것 중에서 가장 처음에 있는 값을 xt에다가 저장을 합시다. x true 값이라고 해서 실제 값을 저장을 해봅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참 100분의 온차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뉴턴 랩슨 방법에 있는 알고리즘을 짜야 되겠죠. 자, 걔네 값을 이제 n은 1부터 100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이 폼이 돌아버리면 우리가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n을 그냥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포문이 돌아가고 있으면 n이 1, 2, 3, 4 이렇게 명령창에 뜨겠죠. 그 다음에 n이 1이면 xn initial guess 초기 값으로 3.5에서 시작을 하고요. x 값에 3.5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x가 1이 아니면 이렇게 변수를 넣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a를 위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a 값을 그대로 이용해서 함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변수가 x세제곱, x제곱, x 그리고 상수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f 값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미분 값입니다. 미분 값에 또 x가 이렇게 들어가죠. x제곱. 자, 이렇게 해서 f와 f 미분 값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각각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뉴턴 랩슨 방법에서 다음 x를 구합니다. 이건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현재 값 빼기 함수 나누기 미분값, 함수값 나누기 미분값, 이렇게 하면 다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1은 왜 넣어줬냐면 x값을 세로로 쭉 정렬해 주기 위해서 1을 넣어줬습니다. 여기가 행이고 1이 열이죠. 한 줄로 세우는 겁니다. 이걸 2로 하면 두 번째 줄에다가 한 줄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줄에다가 세로로 한 줄 세우기 위해서 1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저희는 참 오차와 근사 오차를 같이 구해줍니다. 자, 얘네들은 책에 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미래값 빼기 현재값 나누기 미래값, 그리고 xt는 뭐였죠? 위에서 구했던 참값이죠. 참값, 실제값. 실제값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xt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값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위해서 z라는 변수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끝을 냅니다. z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5를 누르면 처음부터 쭉 실행이 되겠죠. 그래피컬 메소드부터 이제 뉴턴 메소드까지 쭉 실행이 되는데, 이걸 F5를 누르면 보시다시피 n이 100번 돌았습니다. 100번 돌고 z가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x에 플러스 1 값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x에 n. 자, 실질적으로 이 값은
이제 다른 쪽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날아갔고요. 세 번째까지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값이 좀 잘못 나왔는데요. 이 x를 보면 x가 우선 겹쳤죠. 여기 있는 x와 자 여기 보시면 그래피컬 메서드에 사용한 x가 우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x를 정의해 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x는 가로로 쭉 나열되어 있고 여기 있는 x는 세로로 쭉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보시면 여기 x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자 일단 다시 실행을 해보고요. 실행을 하고 x를 보시면 가로로는 그래피컬 메소드에서 봤던 그 값들이 쭉 다 남아 있고요. 801개가 세로로는 지금 계산했던 값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x를 치우고 여기서 clear x를 해줍니다. 자 이거를 F9로 누르면 여기 x 값이 없어졌죠. 자 여기서 이제 새로 x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값이 이렇게 나온 게 또 다른 오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x 세제곱이 아니고 그냥 x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x 값을 보면 한 줄로 쭉 서 있는 x를 보게 됩니다. 3.0473 그러면 xr과 xt네요. xt와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z에 구했던 값은 상대 오차 근사 상대 오차와 참 상대 오차였죠. 그럼 여기서 zz 값을 보면 3번 돌렸을 때의 zz 값을 보면 여기에 오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오차까지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차까지 구할 수 있었는데 이 값들을 우리가 리스트업 해가지고 테이블로 보고 싶으면 이 값을 바꾸면 됩니다. 우선 우리는 x 값과 f 값, f 미분한 값, 상대 오차, 근사 오차, 참 오차 이렇게 한 줄로 쭉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거를 ZZ로 해서 실행을 하면 계속 ZZ라는 변수에 1 곱하기 6 매트릭스가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거를 쭉 밑으로 순차적으로 해주고 싶으면 여기에 Z에다가 n, 세미콜론을 넣어주면 n이 1일 때는 첫 번째 줄, n이 2일 때는 두 번째 줄, n이 3일 때는 세 번째 줄에 이 값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까지 돌리기 때문에 F5를 눌러봅시다. 자 F5를 누르면 ZZ에 순차적으로 한 줄씩 이렇게 들어간 게 확인이 되고요. ZZ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을 알아보기 쉽게 엑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복사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첫 번째 돌았을 때 X값, F값, 미분값, 근사상대오차, 참상대오차. 사실 저희는 이제 근사상대오차를 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돌았을 때 이제 X n 플러스 1, 그러니까 x가 2일 때 값이고 x가 3.1913일 때 f값, 미분값, 근사상대 오차값 4번 돌렸을 때 근사상대 오차값이 0.02 이게 퍼센트인지 값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네요.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0.02%까지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번만 돌렸지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겠죠.